여기 현금 1억 원이 있습니다. 꽤 큰 돈이죠.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1억 원으로 금을 샀다면 얼마나 샀을까요? 무려 2kg 묵직한 골드바 2개를 손에 쥐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똑같은 1억 원을 들고 금은방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골드바 2개는커녕 반 개도 겨우 삽니다. 500g밖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금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내 돈의 힘은 불과 몇 년 사이에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1억 원은 6년 전의 그 1억 원이 아닙니다.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이 가진 진짜 힘, 구매력은 이미 녹아내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상식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저축하면 된다.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금리는 계속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발등을 찍는 시대가 왔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정답이었던 방식이 왜 우리 세대에게는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을까요? 40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부의 지각 변동. 오늘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정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혼란의 원인을 알기 위해선 먼저 지난 40년간 우리가 꿨던 아주 달콤한 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는 세계화라는 아주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가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물가가 잘 안 올랐다는 뜻입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덕분이었죠.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한 달에 500만 원일 때 베트남 노동자는 5만 원만 줘도 군말 없이 일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100분의 1 수준이니 기업들이 다들 공장을 거기로 옮겼죠. 덕분에 우리는 싼 가격에 옷을 입고 TV를 사고 스마트폰을 쓸 수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싼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니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안정적이고 금리는 낮아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시절이 끝났습니다. 파티가 막을 내린 거죠. 이제 미국은 말합니다. 중국 쓰지 마. 미국 땅에 공장 지어.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은 5,000달러인데 미국은 8만 달러가 넘습니다. 16배가 넘는 인건비를 주고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전쟁과 갈등으로 원자재 가격까지 뜁니다. 이제는 돈을 풀면 푸는 대로 고스란히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지난 40년의 상식이 깨진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캔틸런 효과라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부자가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 통장으로 꽂힐까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시중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 돈을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신용도 높고 담보 빵빵한 부자들에게는 고객님 금리 3%에 100억 빌려드립니다 하며 넙죽 안겨줍니다. 하지만 평범한 서민에게는 고객님은 신용이 낮아서 금리 10%입니다 하거나 아예 문전박대하죠. 결국 풀린 돈은 부자들의 손에 먼저 들어가서 아파트 사고, 주식 사고, 빌딩 사는 데 쓰입니다. 부자들의 자산이 5배, 10배 폭등하는 동안 서민들은 그 돈이 시중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오른 물가, 즉 밥값과 버스비 인상이라는 고지서만 떠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풀수록 빈부격차가 미친 듯이 벌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2022년 이후 미국이 돈을 3% 늘릴 때 한국은 무려 20%나 찍어냈습니다. 7배나 더 빨리 돈을 푼 겁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동네 상품권 취급받는 원화를 더 많이 찍어냈으니 결과는 뻔하죠.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식대로 은행에 예금만 넣어두면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다시 내려가겠지 라고 기대하는 분들 많으시죠? 죄송하지만 그 기대는 접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인구 구조라는 시한폭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베이비 부머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베이비 부머가 태어났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은퇴해서 젊어서 모은 돈을 찾아 쓰고 계십니다.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돈이 귀해지고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전쟁이 1953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베이비 부머, 즉 58년생부터 74년생까지의 거대한 인구가 아직 현역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은퇴 직전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넘쳐나니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은 딱 3년, 길어야 5년 남았습니다. 74년생 막내 형님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 은행에서는 저축보다 인출이 더 많아질 겁니다. 돈을 맡기는 사람은 없고 찾아 쓰는 사람만 넘쳐나면 돈의 가격인 금리는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금리는 계속 내려간다는 믿음으로 빚내서 자산을 불려왔던 4090 세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퇴할 즈음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금리 시대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의 파산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지각 변동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죠. 실제로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한민국 부자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룡이 멸종할 때 포유류가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거대한 변화는 준비된 사람에게 역전의 기회를 줍니다. 세대별로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세대 여러분, 지금 마음이 급한 거 다 압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집값은 넘사벽이고 코인이나 선물로 인생 역전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보며 본업을 망치는 투자는 필패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무게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자산의 10%는 떼어서 S&P 500 같은 곳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세팅해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90%의 에너지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복리 효과를 믿으세요. 조급함이 여러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다음은 4090 세대, 우리 경제의 허리 여러분.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있으면 가장 위험한 세대입니다. 부동산은 불패다, 빚은 좋은 거다라는 40년 된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금리 상승기는 여러분이 빚을 갚아야 할 시기와 겹칩니다. 빚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은퇴를 앞두신 분들, 여러분의 적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은 현금 5억 원. 그냥 은행에 두면 10년 뒤에는 그 가치가 2억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치가 떨어지는 약한 돈입니다. 반드시 자산의 일부는 달러나 금처럼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진짜 돈으로 바꿔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흔들려도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경제 뉴스를 보면 머리 아프고 복잡하시죠? 하지만 결국 경제는 내 주머니 사정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40년 만에 오는 거대한 부의 이동기,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기가 어렵다며 한탄만 하겠지만 이 흐름을 읽는 누군가는 지금 조용히 부의 사다리를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시드머니 1억 원이 있어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의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내 자산이 원화에만 묶여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과거의 상식에 갇혀 가난해질 것인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살아남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생존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